아빠 통장에 8억이나 있으면서 왜 엄마 병원비를 안 냈어요? 딸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행 잔고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8억 2천만 원. 그게 칠순을 넘긴 박철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몸은 앙상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아빠는 우리한테 돈 없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아파서 돈 좀 보태달라고 했을 때 아빠는 없다고 했잖아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엄마는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결국 아들 민수가 지연의 말을 이었다.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치료만 제대로 받았어도 살 수 있었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철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의 임종 순간이 머릿속에 스쳤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만 고생시켰네. 아내 순자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돈을 아껴서 자신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해했다. 아빠, 우리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는 이제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장고 증명서를 찢어 바닥에 던지고 나갔다. 민수도 차갑게 돌아섰다. 평생 돈만 모으시더니 좋으시겠네요. 이제 혼자 다 쓰세요. 병실 문이 쾅 닫혔다. 철호는 홀로 남았다. 8억이 든 통장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공허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철호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아내 순자와 두 자녀를 키우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공장 옆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김 사장이 갑자기 공장을 접었다. 철호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빚이 3억이나 됐대. 결국 야반도주했다더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다. 철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사장은 자신보다 돈을 더 잘 벌었다. 그런데 빚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 공포가 밀려왔다. 다음 날부터 철호는 변했다. 그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니, 집착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부터 생활비 줄입시다. 왜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철호는 가족의 생활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식을 줄였다. 한 달에 2번 하던 외식을 한 달에 1번으로 줄였다. 아빠, 오늘 치킨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어린 지연이 말했다. 다음에 가자. 오늘은 집에서 먹자. 에이, 아빠는 맨날 다음에래요. 지연은 삐쳤지만 철호는 단호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줄여나갔다. 겨울이 왔다. 철호는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 여보, 애들이 추워해요. 보일러 좀 틀어요. 옷을 껴입으면 돼요. 보일러비가 얼만데. 그래도 너무 춥잖아요. 애들 감기 걸려요. 감기약 먹으면 돼요. 병원비가 보일러비보다 싸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철호는 식비도 줄이기 시작했다. 고기는 한 달에 1번만 먹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 정도였다. 아빠, 저 배고파요. 좀 더 먹으면 안 돼요? 어린 민수가 말했다. 밥 한 그릇 더 먹어. 반찬은 내일 또 해줄게. 아빠는 왜 맨날 김치만 주세요? 김치가 좋잖아.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철호는 자신의 옷도 사지 않았다. 10년 전에 산 옷을 계속 입었다. 낡아서 구멍이 났지만 상관없었다. 여보, 당신 옷 좀 사세요. 그게 뭐예요? 아직 입을 만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철호야, 우리 저녁이나 한번 먹자. 미안해. 나 바빠. 야, 너 요즘 왜 이래?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진짜 바빠서 그래. 사실 바쁜 게 아니었다. 돈을 쓰기 싫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다. 철호 그 친구 요즘 이상해. 완전히 구두쇠가 됐어. 철호의 귀에도 그런 소문이 들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돈을 모으는 것 뿐이었다. 5년이 지났다. 철호는 2억을 모았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더 모아야 해. 더. 그는 더욱 극단적이 되었다. 여름이 왔다. 철호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선풍기도 아껴 썼다. 여보, 너무 더워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창문 열면 돼요. 바람 불잖아요. 바람이 어디 불어요? 한증막이에요. 순자는 소리쳤다. 하지만 철호는 듣지 않았다. 그의 여름 민수는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학교에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남편분, 아이가 탈수 증상이 심각합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냉방이 되나요? 의사의 질문에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철호는 병원비 20만 원을 내며 얼굴을 찌푸렸다. 괜히 병원 왔네. 집에서 쉬면 될걸. 순자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죽긴 왜 죽어? 과장이 심하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남편과 따로 잤다. 철호는 전기료도 아끼기 시작했다. 밤 9시가 되면 모든 불을 껐다. 아빠, 저 숙제해야 하는데요. 손전등 켜고 해. 손전등으로 어떻게 숙제를 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촛불 켜고 공부했어. 넌 손전등도 있잖아. 지연은 울면서 숙제를 했다. 철호는 수도세도 아꼈다.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했다. 여보, 당신 냄새 나요. 좀 씻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당신 피해요. 상관없어요. 철호는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다. 회사 직원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돈에 미쳤어.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퇴사했다.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왜? 월급 올려줄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럼 가. 대신 퇴직금은 법정 최저만 줄 거야. 직원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나갔다. 그렇게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철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서 좋았다. 10년이 지났다. 철호는 4억을 모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증오했다. 친구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철호는 행복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짜릿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그의 목표는 8억이었다. 15년이 지났다. 철호는 6억을 모았다. 그는 이제 60이 넘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을 보일러 없이 보내다 보니 관절염이 왔다. 무릎이 아팠고 손가락이 굽었다. 제대로 먹지 않다 보니 영양실조가 왔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흔들렸다. 여보, 병원 가요. 당신 몸 이상해요. 순자는 여전히 남편을 걱정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당신 제대로 안 먹고 안 자고 그래서 그래요. 큰 소리 내지 마요.
시끄러워. 철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아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쓰러졌다. 여보, 여보. 철호는 다급하게 아내를 흔들었다. 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위암 3기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철호의 첫 질문이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 철호의 얼굴이 굳었다. 꼭 수술해야 하나요? 약으로는 안 되나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부인이 3기 암인데 약으로 낫겠습니까? 그래도 2천만 원은 너무. 순자는 병상에서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당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근데 우리 노후 자금이. 노후 자금? 내가 죽으면 무슨 노후예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아이들이 돈을 모아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했다. 아빠는 정말 최악이에요. 지연은 아버지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 돈 생각을 해요? 아빠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요? 그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년을 참았어요. 추운 집에서 배고픈 채로 남루한 옷 입고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여보, 당신은 돈만 사랑하잖아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혼자 사세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돈하고. 순자는 집을 나갔다. 딸의 집으로 갔다. 철호는 홀로 남았다. 아들 민수도 연락을 끊었다. 아빠, 전 아빠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제 남남이에요. 철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2년이 지났다. 철호는 8억을 모았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없었다. 철호는 혼자 밥을 먹었다. 라면 하나가 전부였다. 이제 8억이야. 8억. 그는 통장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공허했다. 이걸로 뭐 하지? 누구랑 나눠 쓰지? 대답이 없었다. 어느 날 철호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아팠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쉬면.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다. 결국 그는 쓰러졌다. 혼자 집에서. 다행히 옆집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고했다. 철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의 진단은 심근경색이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다. 환자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몸 상태가 60대가 아니라 80대 같습니다. 그냥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오래 못 사십니다. 의사의 말에 철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있었구나.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철호는 홀로 울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아빠, 딸 지연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온 것이다. 지연아, 아빠 상태 들었어요.
심근경색이라고. 지연의 목소리는 복잡했다. 걱정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철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우리를,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두려웠어. 뭐가 두려웠는데요? 가난이, 빚이, 무서웠어. 옆집 김 사장처럼 되는 게. 철호는 30년 전 이야기를 했다. 김 사장의 야반도주, 그리고 시작된 공포. 지연은 조용히 들었다. 아빠는 김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우릴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이 철호의 가슴을 찔렀다. 통장에 8억이 있으면서 엄마 수술비를 안 낸 거 정말 용서 못해요. 그거 알아요? 알아.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수술은 성공했는데 스트레스로 암이 재발했어요. 재발한 걸 또 숨기시다가 결국 철호는 충격을 받았다. 순자가 돌아갔다고? 네. 2달 전에요. 아빠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철호의 세상이 무너졌다. 안 돼. 안 돼. 그는 소리쳤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제대로 사세요. 남은 인생이라도.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다. 철호는 홀로 남았다.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순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철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30년 동안 모은 8억. 하지만 잃은 것은 그보다 훨씬 컸다. 아내, 자식, 친구, 건강, 그리고 행복. 한 달 후 철호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이제라도 바꿔야 해. 철호는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은행에 갔다. 8억 중에서 2억을 찾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호는 2억 원을 찾았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아빠야. 무슨 일이세요? 만나줄 수 있니? 왜요?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지연은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지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철호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넣어줄게. 이게 뭐예요? 2억이야. 내 몫이야. 지연은 놀랐다. 갑자기 왜요? 미안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너희 엄마 수술비 내가 마련했잖아. 그것도 갚고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보상하고 싶어. 지연은 통장을 쳐다봤다. 전 필요 없어요. 지연아, 아빠가 진짜 미안하면 돈 말고 다른 걸 주세요. 뭘? 아빠로 돌아와 주세요. 예전에 우리를 사랑하던 아빠로. 그 말에 철호는 눈물을 흘렸다. 늦지 않았어요. 아빠도 아직 살 날이 남았잖아요. 이제라도 바뀌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철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집을 고쳤다. 30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던 집을 리모델링했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고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샀다. 따뜻하네. 철호는 처음으로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다. 고기도 사 먹고 과일도 샀다.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었을까?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며 검진을 받았다.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대로 드시는 게 느껴집니다. 의사는 흐뭇하게 웃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과 딸을 만났다.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도 줬다. 아빠, 됐어요. 우린 괜찮아요. 아니야.
아빠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어. 민수와 지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가 많이 변하셨네요. 그치? 아빠도 느껴. 철호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철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옛날 친구의 연락처를 찾았다. 20년 전에 연락을 끊은 친구였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 철호야. 철호? 박철호? 응, 오랜만이다. 야, 너 살아있었어? 나 죽은 줄 알았다. 영수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밥이나 한번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영수는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식당에서 만난 영수는 철호를 쳐다보며 말했다. 야, 너 많이 늙었다. 80은 돼 보여. 하, 그런가? 나 이제 62이야. 근데 왜 갑자기 연락했어? 철호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돈에 대한 집착, 잃어버린 가족, 그리고 깨달음. 영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바보였다는 걸. 바보긴. 완전 멍청이였지. 영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야. 영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영수는 철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다시 친구하자. 이제부터라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철호는 옛 친구들에게 하나씩 연락했다. 대부분은 거절했다. 하지만 몇몇은 다시 만나주었다. 철호야, 넌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 나도 느껴.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친구들과의 모임은 철호에게 큰 기쁨이었다. 웃고 떠드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어느 토요일 철호는 손주들을 만났다. 할아버지, 지연의 딸 은서가 달려왔다. 7살 꼬마였다. 오, 우리 은서.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네. 할아버지 오늘 뭐 사주실 거예요? 철호는 웃으며 손주를 안았다. 뭐든 사줄게. 은서가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이스크림이요. 그래, 아이스크림 사자.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은서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나도 은서가 너무 좋아. 이렇게 귀여운데. 아빠가 예전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해, 지연아. 아빠가 너희 어렸을 때 제대로 못해줘서. 됐어요. 이제라도 이러시니까 좋아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은서는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할아버지는 은서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왜요? 은서가 행복해 보이니까. 은서는 깔깔 웃었다. 철호는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1년이 지났다. 철호는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니 몸이 좋아졌다. 어느 날 철호는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단체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구나. 철호는 화면 속 노인들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도 혼자였고 외로웠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철호는 그 봉사단체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저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떤 봉사를 원하시나요? 독거노인분들 도와드리는 거요. 제가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드리면 안 될까요?
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철호의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철호는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 나물, 조림 등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봉사단체 직원이 감탄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철호는 직접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반찬을 전달했다. 할아버지, 반찬 가져왔습니다. 오, 고맙네. 매주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팔순이 넘은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저도 예전엔 혼자였거든요. 철호는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서 잘 안 와요.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니 제 시간은 많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생겼고 친구들도 생겼지만 여전히 할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철호는 그날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독거노인분을 도와드렸다. 그분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사실 내가 더 고맙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30년 동안 돈만 모으며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나누는 데 있었다. 철호는 봉사활동을 확대했다. 반찬 나눔뿐만 아니라 병원 동행, 말벗 서비스도 시작했다. 할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있으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네. 혼자 가기 힘들었는데. 철호는 노인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검진을 기다리는 동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좋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철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2년이 지났다. 철호는 이제 64시 되었다. 하지만 건강했고 행복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 결혼해요. 뭐? 정말? 철호는 깜짝 놀랐다. 민수는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았다.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잘 됐다. 아빠가 축의금 많이 줄게. 아빠, 됐어요. 전 아빠 돈 필요 없어요. 왜?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빠가 변한 건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지만 전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는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알았어. 그럼 아빠는 그냥 축하만 할게. 그게 더 좋아요. 아빠가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결혼식 날 철호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갔다. 와, 아버님 멋지시네요. 며느리가 될 여자는 밝게 웃었다. 고맙네. 우리 민수 잘 부탁하네. 네, 제가 잘할게요. 결혼식은 따뜻했다. 하지만 철호는 한편으로 쓸쓸했다. 순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돌아가신 아내가 떠올랐다. 식이 끝난 후 철호는 아내의 묘를 찾아갔다. 여보, 민수가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좋아했을 것 같아. 철호는 묘 앞에 앉아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지. 당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못 도와줬어. 돈만 생각했어. 눈물이 흘렀다. 이제 알았어. 돈이 뭐가 중요한지. 당신이, 애들이, 가족이 중요한 건데. 근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이 못난 남편을.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내의 대답처럼. 철호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호는 결심했다. 순자,
내가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게. 당신이 원하던 모습으로. 다음 날 철호는 딸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아빠, 갑자기요? 응.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철호는 지연과 민수를 불렀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 아빠 재산 말이야. 지금 6억 정도 남았어. 2억은 너희한테 줬고, 이 돈 아빠가 다 쓸게. 네. 민수와 지연은 놀랐다. 아빠가 남은 인생 동안 즐기면서 쓸 거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남으면 그때 너희한테 줄게. 아빠, 너희한테 유산 남겨주려고 꽁꽁 싸매고 있을 생각 없어. 아빠는 이제 아빠 인생을 살고 싶어.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잘 생각하셨어요. 아빠 돈이니까 아빠가 쓰세요. 응, 그럴게. 그리고 아빠, 행복하세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이제 우리 걱정 마시고 아빠 인생 사세요. 철호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철호는 이제 67이 되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는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꼭꼭 씹어 먹었다. 오늘은 뭐 먹을까? 김치찌개 해야지. 철호는 요리하는 것을 즐겼다. 예전에는 라면만 먹었지만 이제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오전에는 봉사활동을 했다. 여전히 독거노인들을 도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매주 와야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철호야, 넌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네. 자네도 할 수 있어. 마음먹기 나름이야. 저녁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은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 그래. 우리 은서 대단하네. 할아버지가 다음에 선물 사줄게. 정말요? 야호. 철호는 손주와의 대화가 가장 행복했다. 주말에는 작은 여행을 다녔다.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여기 경치 좋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철호는 계곡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예전에는 이런 거 누릴 생각도 못했는데 옆에 앉은 친구 영수가 말했다. 그러게. 돈만 모으느라. 근데 넌 정말 많이 변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응, 나도 느껴.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철호는 미소 지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모임을 가졌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다. 할아버지, 고기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 철호는 손주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연이 말했다. 응, 아빠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다행이에요. 아빠가 깨달으셔서,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 철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부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어느 일요일 오후 철호는 아내의 묘를 찾아갔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당신이 원하던 모습으로 살고 있어. 묘 앞에 앉아 철호는 말했다. 애들도 잘 살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나도 친구들이 생겼어.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바람이 불었다. 미안해요. 당신 살아있을 때 이렇게 못해줘서. 근데 이제라도 변했어. 늦었지만 당신 걱정하지 마. 나 남은 인생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그게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것 같아. 철호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지나갔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저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나는 놓쳤구나. 철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행복은 큰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철호는 일기를 썼다. 8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었다. 오히려 가족을, 건강을, 친구를 잃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진짜 부자다. 통장에는 3억밖에 없지만 내 마음은 풍요롭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집에서 일어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돈을 아끼며 산 30년은 낭비였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남은 인생, 나는 매일 감사하며 살 것이다. 작은 것에 기뻐하며 사람들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에필로그 진정한 부자. 5년이 더 흘렀다. 철호는 이제 72이 되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지만 건강했다.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써버렸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봉사활동에,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하지만 철호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철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옆에 한 젊은 남자가 앉았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힘드세요? 철호가 물었다. 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돈 벌려고요. 집도 사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모아야 하고. 아, 그러시군요. 철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늙은이의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젊은이는 철호를 쳐다봤다. 저도 예전에 당신처럼 돈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족을 잃었죠. 아내도 자식들도. 그러셨어요? 네. 30년을 돈만 모으다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8억을 모았지만 행복은 잃었죠. 철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줬다. 젊은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돈은 많이 없지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소소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더 소중해요.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다. 철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젊은이가 나처럼 살지 않길. 그날 저녁 철호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손주 은서가 자랑했다. 이제 14살이 된 그녀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다. 오, 대단한데? 우리 은서 최고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할아버지는 그냥 지켜본 것 뿐인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힘이 났어요.
은서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철호는 행복했다. 이것이 진짜 부구나. 돈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철호는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나는 이제 진짜 부자다.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삶은 풍요롭다. 매일 아침 따뜻한 집에서 일어나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를 도우며 보람을 느낀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편안하게 잠든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다. 8억이 있어도 불행했던 나, 1억만 남았지만 행복한 지금의 나.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 그것이 내가 얻은 가장 큰 재산이다. 이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남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것이다. 매일이 선물이다. 매 순간이 축복이다.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잠든다. 내일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철호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진정한 부자의 미소였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